안녕하세요. 해날입니다. 교환학생을 혼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하나씩 나눠보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잘 쓰는 작성 요령, 세부 문항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원 동기를 알아본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업 계획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고입이나 대입에서 자소서 쓸 때 학업 계획에 관련된 문항이 있잖아요. 그때 작성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들을 가져왔으니까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의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업 계획은 크게 활동 중 계획과 활동 후 계획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활동 중 계획은 해당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해 보는 문항이고, 활동 후의 계획은 그 활동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해당 활동이 앞으로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작성해 보는 문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활동 중 계획부터 작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을지 교환학생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환학생의 활동 중 계획 문항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앞으로 파견교회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묻는 문항인데요. 이때 되도록이면 내가 파견 가고자 하는 대학을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생각을 해보고, 특히 파견교에서 듣고 싶은 구체적인 수업명과 왜 듣고 싶은지 그 이유를 내가 가진 꿈이나 비전 또는 교환학생의 가치와 연결지어서 학업 계획을 작성하면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고, 또 평가자 분들에게 좀 더 신뢰감과 또 내가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며 준비를 잘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은 교수님 또는 교직원 분들이 학생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열정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템플릿을 준비해 보았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에 흥미가 생겨서 무엇을 배우고 싶다. 두 번째, 본교에도 있는 수업이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파견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세 번째, 파견교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마지막 4번째, 본교에는 없는 수업이라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4가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 문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4가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호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1지망으로 시드니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요. 1지망으로 지원한 시드니 대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찾아보고 왜 그 수업을 듣고 싶은지 이유와 세부 계획 등을 각각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맨 첫 문장은 파견 후의 대략적인 학업 계획이고, 그 후에 수강하고 싶은 과목별로 세부 학업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대략적인 학업 계획은 간략하게만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앞서 지원 동기에 작성했던 제가 생각하는 교환학생의 가치 2가지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문항 내 흐름이 이어지게끔 작성하여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활동 후 계획을 묻는 문항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계획을 묻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3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학업 계획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성 있고 나의 꿈과 비전에 연결지어서
나의 포부를 마음껏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후, 5년 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학업 활동 후의 계획 또는 졸업 후의 계획을 쓰시오 이렇게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막연하니까 아예 직접 5년 후든 10년 후든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졸업 후 나의 계획을 묻는 문항이지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 활동과 관련되어서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의 계획, 진로와 비전이 내가 지원한 이 활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이 끝난 후에 나의 미래에 이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이 활동을 한 그 경험을 어떠한 식으로 나눌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졸업 후 계획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환학생을 예로 들면 내가 교환학생 지원 동기에 적었던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교환학생만의 가치를 언급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그 교환학생 경험이 앞으로 내가 졸업하고 10년 후가 되었을 때 나의 진로, 꿈과 비전에 이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그런 경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 졸업 후 계획 역시도 제가 실제 작성했던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졸업 후 계획 역시도 제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저의 개인적인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했으니까 전체적인 구조와 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문단에는 대략적인 학업 계획으로 제 삶의 비전을 쓰고 교환학생의 경험이 이러한 저의 비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학업 계획은 졸업 후 3, 5년 후와 졸업 후 20년의 계획으로 나눠서 썼어요. 아예 저희 학교에서 자소서 문항에 이렇게 제시를 해서 저도 그대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나눠서 쓰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졸업 후 나의 비전 목표를 쓰는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어지도록 인과관계가 분명하도록 접속사를 활용해서 매끄럽게 작성해주세요. 특히 저는 졸업 후 3, 5년의 계획에서 제가 첫 문단에 언급한 비전을 갖게 된 계기와 그래서 저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교환학생의 경험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전과 제 포부를 연결지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야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네, 이렇게 활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항목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있지 않아서 마음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지 그 구성과 짜임만 좀 지키고 내용은 자유롭게 풍부하게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활동 후 계획을 묻는 문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활동하는 거, 이왕 교환학생 가는 거, 내 미래에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이 활동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단지 스펙을 쌓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어떠한 변환점을 주고 도움을 줄지 생각해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직접 생각해보는 그 과정들이 좀 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세부 문항, 학업 계획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보았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해날의 다음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